법무법인 화담과 함께하는 화담TV.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홍철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쉽게 법 이야기를 말씀해주시는 분이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2020 상반기 토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인천에도 갔다가 청주에도 갔다가 용인에도 갔다가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에서 전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970년경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주변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창고가 만들어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 땅은 이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서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이 풀리면 땅값도 좀 오르고 나도 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내 땅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들리는 소문에 이 보상금을 이 개발 제한 구역만큼의 보상금, 즉 좀 낮은 보상금으로 맞춰서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좀 공법상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례가 하나 더 있죠. 네. 그 사례까지 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두 번째 사례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B씨는 경사가 낮아서 전으로도 쓸 수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 경상남도의 한 군에서 이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행위 제한에 걸려서 산지 전용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는데요. 지난 2015년 들어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운동장과 캠핑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내 땅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보상도 역시 공원에 맞춰서 낮게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군에서 공원 시설을 한다고 내 땅을 뺏어가면서 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땅이라고 또 가격도 헐값에 보상한다.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두 가지 사례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다. 네. 두 번째 사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다. 네. 즉, 예. 둘 다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네. 근데 하나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한다고 한다. 하나는 공원에 관련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다고 한다. 네. 시설의 내용이 좀 다르죠. 개발 제한 구역과 3기 신도시는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네. 공원 지정과 공원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은 약간 비슷한 유사한 사업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해한 대로 설명을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한돼 있는 상태로 보상 가격을 줄지 네. 이 부분이 아마 이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공원으로 그냥 보상하는 건 아니고 공원에 관련된 시설. 예. 이 부분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원으로 지정된 이 제한된 상태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예. 추가는 뭐냐면은 공법상 제한, 도로로 만약에 지정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럼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가 그대로 도로로 보상하는 경우, 그럼 요 공법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보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제한 없는, 야, 내 땅 처음에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지정되기 전에 아무 제한 없는 땅으로 보상해라 라고 하는 것인지, 네.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고도 쉬운 문제인데요. 네. 저 여기서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아니, 그러면 계속 지금 보상을 할 때 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시세를 따른다는 거죠? 그 근처에. 그렇다면 그쵸?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네, 다른 땅의 시세에 맞춘다는 네.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제한에 걸려있는 만큼을 하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때보다 가격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준 아나운서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살 수 있어요. A, B가 토지가 있어요. 네. 둘 다 정답이에요. 만약에 매입을 할 때 A는 아무런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일반적인 정답이고, 네. B는 공원 지역에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 나중에 무슨 개발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A는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B는 공원으로 묻기 때문에 그쵸. 행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음. 어떤 땅 사실래요? 당연히 A죠.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불이익이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게 유지은 아나운서가 정말 명쾌하게 풀어주셨는데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세대로 못 판다. 그 가격이 네. 걸려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한 상황에서 네. 이제 사례로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넘어가면은 네. 일단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사례가 나오는데 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자, 그러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어요. 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공법상 제한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보상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네. 하라고 하니까 개발 제한 구역임을 전제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라고 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단서이 뭐냐면 네.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상정해서 평가한다. 네. 즉 아까 도로 얘기하셨죠. 네. 이 땅은 그냥 토지에서 대지였어요. 네. 제 땅은 대지였어요. 근데 도로를 한다고 도로로 지정을 해놔요. 그리고 도로로 수용을 해요. 네. 그러면 도로로 지정이 됐으니까 도로 가격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에 대지 가격으로 할 거냐 당연히 대지 가격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내 땅 원래 대지였으니까. 내 땅은 원래 도로가 아닌데. 네. 근데 또 그렇죠. 대지였으니까 당시 사박에서 그렇게 바꿨다면은 그 전에 걸 원래 내 거대로 해달라. 네. 네. 그게 두 가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도로까지는 아주 이해가 잘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서 했던 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네.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했으면은 아까 도로하고 똑같이 공원 지정 이전에 보상을 해야 돼요. 공원 지정 이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네.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한동안 아무 계획이 없이 있다가 갑자기 공원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 광장을 만들어 볼까 해서 수용을 해요. 근데 이 사업은 공원 지정 당시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로 보상을 하게 되면 공원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어쨌든 공원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공원으로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지정 이전의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와, 이 진짜 이 두 번째 사례가 굉장히 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완전 달라질 수 달라지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 제한구로 묶어놓고 내 땅 못 쓰게 해놓고 그리고 30년 동안 버텨왔는데 지금 와서 개발되려고 한 여지가 있으니까 갑자기 뺏어가면서 네. 그건 공법상 제한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개발 제한 구역 땅에 좀 보상해줄게. 이건 소유자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묶어놓은 것도 죽이는 거고 네. 지금 보상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소유자 중에 네.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한 40년, 50년 그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 주변이 개발되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배가 아파. 그렇죠. 화가 날것 그분들이 같아, 진짜로 너무.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사신 지 얼마 안 돼서 2, 3년 전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사신 분들은 뭐 제한 있는 상태에 샀으니까 그렇죠. 알고 샀으니까. 예, 알고 샀으니까 크게 손실을 안 보신다고요. 근데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주민들이세요. 4, 50년 동안 거기를 다 일구고 막 다른 막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네. 농사도 더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더 하기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인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린벨트가 묶여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농사만 지으라고 해서 40년, 50년을 그렇게 참고 수인하셨는데 이제 와서 네. 내 땅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 3기 신도시가 된다고 해도 그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주겠다니까 좀 많이 속상하신 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변호사님, 저희가 말했던 이 사례들 있잖아요. 네. 이 실제 사례들이 실제 그 법원에서 예. 판결을 났던 그 판례가 혹시 있나요? 있죠. 지금 사례 2 같은 경우는 네.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이제 공원으로 지정된 걸 묵인하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 광장을 짓겠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건 공원 시설이에요. 네. 거기 사업명에도 그 공원 명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보상을 주는데 이 땅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 그래서 공원 지정돼 있으니까 헐값에 줄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네. 단서에 아까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 공원 사업을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공원 사업을 하니 네. 공원존으로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1심에서는 그 주장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어. 다른 사업이다. 네. 그래서 공법상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 음. 항소심에서는 이것도 어쨌든 공원을 위해서 만든 건데 네. 그렇다면은 제한이 없는 상태로 해야 된다 해서 항소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평가를 했어요. 다시. 네.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와, 그럼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죠. 거네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드디어 우리는 좀 약간 보상에 대해서 억울함을 푸나 네. 싶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네. 행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었고 한참 뒤에 공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별개의 사업이니까 공원 지정된 상태로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뼈아픈 판결이 됐고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약에 지금 이 땅을 가지신 분이 네. 판결을 내용을 본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음. 나는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사실 개인 사유의 땅인데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좋은 사업을 위해서 나름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뭐 큰 이익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손해는 없게 보상을 해야 토지를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토지 정책을 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어쨌든 낮은 가격에 보상을 하고 되고 개발이 되면은 또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보상 그 토지를 매각할 때 사업이 되고 나서 토지를 일반적으로 분양할 때 네. 그렇게 헐값으로 또 분양하진 않아요. 주변의 시세를 보고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이익은 다 어디 갔어? 국가가 갔으니까 다른 사업에 쓰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피를 빼서 아니면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이루겠다. 네.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직접 목적을 네. 너무 좁게 본 게 아닐까. 사실 이게 공원을 위해서 필요한 광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넓게 공원이라는 목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 그 땅은 요 공원 계획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든지 광장에 대한 건 없었어. 우린 공원만 할 거였어.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 40년 지난, 30년 지난 다음에 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보상이 네. 전혀 바뀐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수용당하는 게 그럼요.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실제로도 1심과 2심의 그 판결이 네. 달랐잖아요. 네. 이렇게 판결이 한결같지 않고 한 번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는 실제 법의 그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래 이건 분명히 어떠한 여지가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우리 두 분 같은 변호사분들이 더 힘을 쓰셔가지고 네. 좋은 판례를 한번 만들면 네. 어떤 억울한 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판례를 만든다는 게 사건 하나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네. 사실 작은 조약돌로 거의 바위를 치듯이 계속 치는 거예요. 네. 계속 치다가 그 바위가 틈이 생기면은 그때 비로소 네. 새로운 판결문이 나오는 건데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굉장히 좋은 명언이 나왔습니다. 네. 작은 조약돌로 계속해서 큰 바위를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 그 바위도 깨질 날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바위가 깨지는 날까지 저희 화단TV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뭔가 어려운 듯한 이야기로 네. 우리가 정말 열띤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어려운 소식들도 저희가 함께 쉽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오늘은 다른 문제보다도 사례를 듣고 억울한가 안 억울한가 그것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내용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그것보다도. 네. 그래서 오늘 쉽게 풀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법무법인 하담에 어떻게 네. 보면은 자랑이라고 한다면 저희 정 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 하담은 순혈주의다. 오, 그래서 무슨 뜻이죠? 이게 사실 많은 법무법인들에서는 이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합 측 대리도 하고 했다가 뭐 토지 소유자들 대리도 했다가 법무법인 하담은 그런 거 없이 정말 일관되게 토지 소유자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홍철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런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분들께 우리의 진정성을 말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무슨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저 이렇게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눈물이 그러니까 눈물을 좀 닦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감동받으신 것 편집될 것 같아요. 같아서. 진짜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입장 저 입장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게 좀 혼돈도 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찐이야 이런 노래 아시죠? 찐이야. 네. 우리 그 토지 소유자분들의 찐 변호사.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 하나로 네. 토지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맞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시는 정홍철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신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잃지 않으면은 어. 그래도 저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로 맞겠습니다. 옥매였어. 부끄러워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화담TV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님들에게 여러분 큰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